다른 사람에게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옛 성현들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말하면 이해받고 존중받을 것이라는 아름답지만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이야기하고 공포를 말하며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어 공감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는 모든 이가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경청하는 모든 이가 당신의 평온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들은 한 번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다스리며 당신의 삶에 필요한 정막을 유지하십시오. 타인이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당신조차 아직 치유하지 못한 깊은 약점과 숨겨진 두려움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가 있을 때 존중받지만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경멸로 변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친절해 보이던 사람도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이용해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침묵하는 것은 가식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적당히 신중한 것은 소외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타인에게 당신을 너무 많이 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해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부분을 사생활로 남겨둘 때 당신은 영혼의 안전을 지키고 변화 속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유지하며 지혜로운 이들이 조용히 길러온 평온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깊은 우물과 같아서 고요할수록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말을 잘하거나 일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바람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삶의 마찰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간직해야 할 것들을 너무 쉽게 드러내곤 합니다. 마음이 타인에게 너무 많이 읽히면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더 이상 굳건히 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옛 성현들은 마음을 다 드러내지 말고 말을 끝까지 다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의심이 많거나 계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평온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깊어질수록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우물이 충분히 깊어야 물이 맑고 시원하며 먼지 섞인 바람에 쉽게 오염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고 깊으면 굳이 증명하거나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굳건함 자체가 이미 대답이 됩니다. 노자는 진정으로 도를 깨달은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낼수록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절제의 지혜입니다. 인간은 본래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강하지만 타인의 시선 속에서는 쉽게 흔들립니다. 과한 칭찬 한마디에 오만해질 수 있고 가벼운 비난 한마디에 자신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과하게 열어 깊은 생각을 드러낼 때 우리는 무심코 자신의 마음을 타인의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뚜껑이 열린 우물처럼 작은 바람이나 먼지 하나에도 맑았던 물이 흐려집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똑똑히 볼 수 없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우물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 소리도 없고 소란함도 없이 수면은 거울처럼 평온합니다. 그곳에 마른 잎 하나만 던져도 수면은 즉시 파동이 일고 비치던 형상은 일그러집니다. 삶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많은 소문과 시선에 마음이 흔들리게 두면 우리는 본래의 명징함을 잃게 됩니다.
마음이 충분히 깊지 않은 사람은 주변 환경에 쉽게 끌려가고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며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정적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적은 절대적인 침묵이 아니며 삶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적은 깨어있는 상태이며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정적은 한 걸음 물러나 전체를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를 깨달은 자는 서둘러 드러내지 않고 서둘러 해명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행동이 스스로 증명해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냉정하거나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진실하게 살고 사랑하며 타인을 배려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계선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고민과 갈망을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누구나 읽고 판단할 수 있는 펼쳐진 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공유할 사람을 선택하고 말할 시점을 선택하며 마음을 열 정도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타인이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것을 이용해 당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어디가 약한지, 어디서 쉽게 상처받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수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 그리고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과도한 노출이 치르는 비싼 대가입니다. 마음을 깊은 우물처럼 유지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고요한 공간을 남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가지 생각은 말하지 않고 몇 가지 꿈은 서둘러 공유하지 않으며 몇 가지 슬픔은 오직 자신만이 이해하도록 간직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깊은 내면을 받아들일 만큼 깊은 통찰을 가진 사람이 모두는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물이 깊으면 조용히 흐르고 지혜로운 자는 고요하게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약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강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상의 무익한 소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깊으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면 오해를 받았을 때 서둘러 해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수록 엉키고 해명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옛 우물처럼 떠들썩하지 않지만 그 고요함이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듯 사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내면의 힘을 지킵니다. 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혜를 지킵니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평안을 지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모든 감정과 생각과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쉽게 지칩니다. 타인에게 많이 알릴수록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옛 성현들은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깊은 우물처럼 지켜 타인이 쉽게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물에 너무 많은 돌이 던져지면 물은 더 이상 맑을 수 없습니다. 타인이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폐쇄적인 삶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충분히 깊으면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유롭고 담담하게 살아가며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깊은 우물처럼 지키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적을 지키는 이가 지혜를 얻습니다. 마음속에 비밀의 일부분을 간직할 줄 아는 이가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이 깃들면 인생의 모든 풍파도 내면의 깊은 우물 위에 있는 작은 물결일 뿐입니다. 몸을 다친 호수처럼 지키고 말해야 할 것과 간직해야 할 것을 구분하십시오.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깊게 상처 입히는 것은 타인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그들에게 우리 삶을 건드릴 권리를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말이 다친 호수처럼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비난과 비교, 그리고 시기와 이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에 쉽게 휘말리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타인이 많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말을 많이 하여 스스로 주도권을 잃고 평온의 근간을 해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말들은 내뱉는 순간 마음속의 자유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어떤 일들은 이야기를 마친 순간 내면의 열쇠를 타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게 됩니다. 옛 성현들은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잦고 말을 아끼면 몸이 편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가두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곳을 경험한 이들이 얻은 고귀한 경험의 산물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깊은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스스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꿈은 너무 일찍 말하면 세상의 바람에 식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떤 계획은 너무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수많은 방해 요소가 생깁니다. 겉은 평온하지만 안으로는 생명력을 가득 품은 호수와 같아야 합니다. 호수에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을 때 거센 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깊이와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수가 완전히 열려 누구나 발을 들여놓고 휘저을 수 있다면 안식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쁨부터 슬픔까지, 계획부터 어려움까지 너무 쉽게 공유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모든 이가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비교하기 위해 듣고, 어떤 이는 판단하기 위해 들으며, 어떤 이는 약점을 찾기 위해 듣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진심으로 내뱉은 말들이 나중에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적절한 때의 침묵이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두 개의 호수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둑이 없어 물이 사방으로 흘러넘칩니다. 작은 바람에도 파도가 치고 작은 돌 하나에도 큰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다른 하나는 나무와 바위로 둘러싸인 호수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수면은 잠시 일렁이다 이내 고요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공유의 경계가 없으면 내면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경계와 멈춤이 있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습니다. 신중함은 소외나 의심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부드러운 형태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말할지, 누구에게 말할지, 어느 정도까지 말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말할 필요가 없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스스로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함을 통해 세상을 관찰합니다. 장자는 도를 깨달은 자는 대개 고요하게 사는데 고요할수록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적게 할 때 우리는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내면의 자유를 지킵니다. 몸을 닫힌 호수처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운과 기운을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계획을 너무 많이 말하면 타인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간섭하게 됩니다. 고통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더 깊이 빠지기 쉽습니다.
성공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면 시기와 비교가 은밀하게 생겨납니다. 옛 성현들은 이 원리를 잘 알았기에 중요한 일은 조용히 처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서둘러 말하지 마십시오. 막 이루어진 일도 서둘러 뽐내지 마십시오. 너무 일찍 드러난 것은 쉽게 손상됩니다. 너무 많이 노출된 것은 본래의 가치를 잃습니다. 옛 성현들은 군자는 실행을 먼저 하고 말은 나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소인은 말은 많으나 실행은 적습니다. 다친 호수처럼 사는 사람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결과로 증명하며 시간이 대신 대답하게 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인정이나 동정 혹은 찬사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끈기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간직하는 것은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내면의 힘을 기를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고통이지만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잘하고 있지만 아직 공유할 필요가 없는 꿈들입니다. 자신만이 알고 실천하는 조용한 목표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신만을 위해 간직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다친 호수 같은 몸은 생명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에게 의구심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심한 시선 같지만 당신을 흔들리게 만드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매우 좋은 조언 같지만 당신을 당신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을 때 당신은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굳건하게 살아가며 대중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신중함은 당신을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지만 모든 이가 그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느낍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만 굳이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한 절제가 성숙한 사람의 기품을 만듭니다. 타인이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을 충분히 깊고 고요하며 강하게 유지하여 인생의 길을 안온하고 자제하게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은 떠다니는 구름처럼 하여 누구도 붙잡을 수 없게 하십시오. 구름은 형체는 있으나 고정된 모습이 없고 그림자는 있으나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며 길은 있으나 누구도 그 목적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면의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구름처럼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유연하게 변화하되 누구에게도 완전히 파악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움직이되 타인이 자신의 생각을 조종하게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변동 속에서도 굳건히 서게 하는 깊은 지혜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생각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사람은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타인이 당신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면 그들은 바로 그것으로 당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그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너무나 명확한 생각이나 너무 일찍 드러낸 입장은 때로 타인이 당신의 삶에 들어와 간섭하고 배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를 신중히 다루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화와 복은 첫 생각에서 시작되며 그로부터 운명이 서서히 갈라집니다. 사람이 지치는 것은 생각이 많아서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의 세계에 들어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너무 많은 목소리와 조언, 그리고 판단에 침범당하면 우리는 점차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사라지게 하되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을 풍요롭게 하되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가장 깊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자는 자연을 따르는 자는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름은 바람에 저항하지 않고 하늘에 집착하지 않기에 자유롭습니다. 고요한 오후, 들판에 누워 하늘을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구름들이 조용히 흘러가며 매 순간 다른 형상을 만듭니다. 때로는 새의 날개 같고 때로는 산맥 같다가 다시 형체도 없이 흩어집니다. 당신은 구름을 감상하고 상상할 수 있지만 구름을 붙잡아 둘 수도 구름이 무엇이 될지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예측 불가능함이 구름을 가장 가볍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생각을 속박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내면의 주인이 되는 가장 큰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생각이 구름 같은 사람은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명확한 주관과 원칙 그리고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집을 피우지 않고 자신을 경직된 틀 속에 가두지 않습니다. 구름이 바람에 따라 모양을 바꾸되 여전히 구름인 것처럼 상황에 따라 응변하고 인연에 따라 조정할 줄 압니다. 자신만의 생각은 있으되 모든 이가 알 필요는 없다고 여깁니다. 이상은 있으나 서둘러 뽐내지 않습니다. 깊이 이해하되 비온 뒤의 하늘처럼 정적을 유지합니다. 옛사람들은 예측하기 어려움을 교활함이 아니라 일종의 본질적인 힘으로 보았습니다. 너무 쉽게 읽히는 사람은 이끌려 다니기 쉽고 배치당하기 쉬우며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구름처럼 유지하는 사람의 다음 행보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장자는 자제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외부 사물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을 때 타인은 그것을 이용해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의념이 노출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점은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이 바로 가장 큰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삶의 동력이며 축적된 지혜이자 정신적 힘이며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을 타인이 너무 쉽게 건드리게 두면 우리는 무심코 자신의 삶의 문을 여는 열쇠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기쁨과 슬픔은 공유할 수 있어도 자신의 생각의 일부분은 늘 자신만을 위해 남겨둡니다. 그 남겨진 부분이 바로 본질적인 힘과 자유를 기르는 곳입니다. 구름 같은 생각은 또한 모든 일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의 생각에 집착하여 그것만을 유일한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생각은 일시적인 흐름일 뿐 최종적인 판결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구름이 오면 보고 가면 보내주며 붙잡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니 마음이 바람처럼 가볍습니다. 현실 속에서 어떤 이들은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평가에도 방향을 잃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바라는지 타인에게 너무 명확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구름 같은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추측하고 짐작할 수는 있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유로운 공간을 지킵니다.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이 대중에 의해 유도되게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굳건합니다. 줄 것은 주고 간직할 것은 간직합니다. 해야 할 말은 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합니다.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고 판단하기보다 더 많이 관찰하며 반응하기보다 더 많이 이해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상에 보이지 않는 구속에서 벗어나 오랜 평온을 유지합니다. 생각이 구름 같은 상태는 매우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유연한 지혜와 자유로운 마음,
그리고 내면을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본질적인 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런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내면의 안정을 유지합니다. 내면이 구름처럼 자유로워지면 누구도 생각과 편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들의 삶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운명은 다듬어지지 않은 옥과 같아서 감출수록 귀해집니다. 가장 귀한 옥은 대개 쉽게 보이는 곳에 있지 않고 깊은 산속에 숨어 비바람과 긴 시간을 견디며 보물이 됩니다. 다듬어지기 전에는 그저 거칠고 회색빛 도는 돌덩이일 뿐이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숨어지는 시간이야말로 옥이 내실을 다지고 내부의 빛을 더 깊게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수를 더 잘 감출 줄 알수록 운명의 진정한 힘을 더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시끄러워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 더 쉽게 휩쓸립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성취를 서둘러 말하고 재능을 뽐내며 계획을 이야기하고 꿈을 공표합니다. 하지만 옛 성현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드러내는 것보다 신중하게 감추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깊은 도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너무 일찍 드러나면 쉽게 소모됩니다. 복은 자랑하면 시기를 받기 쉽습니다. 실력은 뽐낼수록 도전받기 쉽습니다. 노자는 가장 귀한 것은 대개 소란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요함이야말로 지속적인 힘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산속의 거친 옥은 빛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꿈은 품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능은 단련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침전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은 축적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만 이러한 것들을 너무 일찍 말해버리면 세상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내력이 부족한데 드러내면 스스로를 감시와 판단의 틀 속에 가두게 됩니다. 충분히 굳건하지 않은데 뽐내면 타인이 들어와 자신의 리듬을 흐트러뜨리도록 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손에 거칠고 평범해 보이는 돌 하나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빛이 아주 작은 틈을 비출 때 내면에서 조용한 빛 한 줄기가 새어나옵니다. 정말 예리한 사람만이 그것이 옥임을 알아차립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옥은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이미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귀한 부분을 지킬 때 그들은 조용하면서도 찬란하며 차분하면서도 존경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의 빛은 뽐내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납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옥 같은 운명은 또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의 말들로부터 오는 수많은 재앙을 피하게 해줍니다. 복을 너무 자랑하는 사람은 일찍 화를 입습니다. 공을 너무 많이 말하는 사람은 시기를 사기 쉽습니다. 재능을 너무 많이 과시하는 사람은 도전과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옛 성현들은 이를 꿰뚫어 보았기에 신중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보다 행동을 중히 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이 행하고 적게 말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은 표면일 뿐 진정한 가치는 결과와 장기적인 품성에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모든 면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건드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의 경지는 누구에게 어느 부분을 보여주고 무엇을 자신만을 위해 남겨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실력을 감출 때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감출 때 간섭과 방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을 다 드러내지 않을 때 타인은 당신을 함부로 추측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경외합니다. 그 신중함은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갑옷과 같아서
예리하지는 않지만 매우 견고하여 삶의 길을 더 멀리 가게 돕습니다. 그러나 감추는 것이 위축되거나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옥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도 끊임없이 내실을 다지고 나날이 완벽해집니다. 운명을 지킬 줄 아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고요함 속에서 배웁니다. 그들은 정막 속에서 단련합니다. 그들은 박수소리 없이도 진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서둘러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익으면 옥은 스스로 빛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다투지 않고도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열을 다투지 않습니다. 시선을 다투지 않습니다. 칭찬을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력은 타인이 존경하게 만듭니다. 매우 섬세한 진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품은 밖으로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간직한 것에 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고 표현을 잘해도 속이 비어 있으면 머지않아 드러납니다. 반대로 차분하고 신중하며 내력이 깊은 사람의 빛은 홍보하지 않아도 스스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성숙함의 빛이며 본질적인 힘의 빛이고 품격의 빛입니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지만 끈기 있고 소란스럽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옛 성현들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운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운명을 지키는 것은 안일함을 추구하거나 도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침묵해야 할지 알 때 당신은 삶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간직해야 할지 알 때 당신은 자신의 방향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공유하고 적절한 곳에 갈무리할 때 당신은 운명이 세상의 말들에 의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옥 같은 운명은 깊이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천천히 살며 내실을 다지고 신중하게 살며 성장하며 조용히 살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타인이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세상과의 연결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충분히 평온하게 유지하여 길을 오래도록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옥이 충분히 빛나게 되면 당신은 입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스스로 당신의 가치를 알아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물 위에 달 그림자처럼 하여 많이 하되 뽐내지 마십시오. 말은 아름답고 감동적일 수 있지만 오직 행동만이 진정한 흔적을 남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을 배운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은 그저 묵묵히 행하고 해낸 일은 스스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알릴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으며 외부의 요란한 찬사도 필요 없습니다. 뽐낼수록 자신의 진정한 중심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들은 달빛 아래 물 그림자 형상을 통해 행동의 높은 경지를 설명했습니다. 달 그림자는 수면 위에 뚜렷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게 나타나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끼어들지 않으며 시선을 다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존재하며 누구의 인정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 그런 경지에 이르면 마음은 매우 가벼워집니다. 행하되 드러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되 기록됨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소인은 입으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말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은 묵묵하고 끈기 있는 행동에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내력이 부족할수록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부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말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심시키기 위해 자랑합니다. 반대로 강한 사람일수록 말이 적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고요함 속에서 나날이 진보하며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도
가치를 창출합니다. 세상의 관심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많을수록 압력은 커지고 방해 요소도 많아집니다. 타인이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능한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너무 정확히 알게 되면 비교가 시작되고 시기가 시작되며 보이지 않는 방해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가 당신이 자신들보다 더 멀리 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 위의 달 그림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합니다. 그들은 깊은 집중력과 확고한 의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요란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박수 소리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스스로 세상에 말하게 둡니다. 경험 많은 이들이 깨닫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묵묵한 사람들이 요란한 사람들보다 더 멀리 간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칭찬이나 비난에 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이 의지를 굽히게 두지 않습니다. 달밤의 넓은 호수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달빛이 수면 위에 영롱한 빛의 띠를 이룹니다. 손을 뻗어 건드리면 달빛은 즉시 흩어집니다.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거기 있음을 당신은 압니다. 진정한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과시하려 할수록 더 쉽게 사라지고 고요할수록 더 오래 지속됩니다. 달 그림자는 누구와도 빛을 다투지 않으며 누구도 예쁘다고 칭찬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본연의 모습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행동을 물 위의 달 그림자처럼 할 줄 알 때 사람은 희귀한 형태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옳다고 믿기에 행하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길이 의미가 있기에 나아가는 것이며 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가치가 말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에 있음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땅에 심어진 씨앗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떠들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며 비바람을 견디며 자랄 뿐입니다. 흐르는 물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기르는지 뽐내지 않지만 생명은 늘 물이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높은 산은 자신이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산 앞에 선 자는 누구나 우러러 보게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안이 비어 있으면서 요란한 사람보다 늘 강합니다. 옛 성현들은 행동의 신중함을 일종의 지혜로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과시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세상의 표적으로 만드는 셈입니다. 시기하는 자가 지켜보고 나쁜 마음을 가진 자가 살피며 악한 자가 방해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요함 속에서 일을 할 때 당신은 소리 없이 자신만의 길을 가며 타인이 쉽게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책략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자가 자신의 운명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노자는 물러날 줄 아는 자가 가장 멀리 간다고 말했습니다. 고요함이야말로 지혜로운 물러남의 한 형태입니다. 물 위에 달 그림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자아를 절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자랑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뛰어나지만 누구도 알 필요가 없다고 여길 때 쇠퇴의 씨앗인 자만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나무가 높을수록 큰 바람을 맞고 사람이 유명할수록 재난을 만나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겸손함은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도 앞에서도 당신을 더 견고하게 서 있게 합니다. 조용히 살고 천천히 나아가며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면의 품격을 지킵니다. 물 위에 달 그림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의 귀한 점 중 하나는 세상과 공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돕되 보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 해내되 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면의 가치를 확신하기 때문에 외부의 칭찬 없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특한 매력을 가집니다. 차분함과 성숙함, 그리고 과시할 필요가 없는 실력에서 나오는 매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그것을 내공이라고 부르고 옛 성현들은 그것을 덕행이라 불렀습니다. 즉,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도덕성입니다. 그렇게 살 때 사람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습니다. 누구의 평가도 두렵지 않고 누구의 감시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리듬에 맞춰 살며 타인의 무대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시하지 않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갖게 됩니다. 배우고 단련하며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 위의 달 그림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삶의 경지입니다. 담담하면서도 깊고 묵묵하면서도 강하며 많이 행하되 적게 말하고 가치는 잇되 뽐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제하게 살아갑니다. 우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세상의 말들에 묶이지 않으며 경쟁하거나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걸음마다 확고하고 일마다 무게가 있으며 선택마다 지혜와 내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야말로 그들이 자신의 길을 멀고 끈기 있게 갈 수 있게 돕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삶의 리듬을 지키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천천히 가십시오. 리듬을 지킨다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성급하지 않으며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너무 빨리 혹은 너무 멀리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실수는 잘못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너무 서두르거나 옳은 말을 부적절한 시기에 하거나 능력을 맞지 않는 때에 드러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리는 사람은 대개 너무 급하게 살고 마음이 조급하며 눈앞의 결과를 너무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천지만물은 모두 잿대가 있습니다. 씨앗은 심자마자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해가 지지 않으면 달은 빛날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그 리듬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즉시 증명하라고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서둘러 인정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즉시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보이고 싶어하고 더 빨리 알려지고 싶어하며 더 빨리 인정받고 싶어 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개인적인 것들을 노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노자는 인생의 큰 일은 모두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은 고요함 속에서 길러져야 합니다. 아직 충분히 익지 않았는데, 말을 서두르고 충분히 견고하지 않은데 빗속으로 서둘러 나가는 것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삶의 리듬을 지키는 사람은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지 않고 흥분했을 때 약속하지 않으며 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순간에 정신이 가장 빈틈을 보이기 쉽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은 또한 불필요한 대화에서 자신을 빼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논쟁이 참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호기심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질문에 모든 진실을 다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때로 침묵이 가장 안전한 대답임을 이해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공감을 얻고 싶어 자신의 고통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야기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타인이 너무 잘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약한 존재라는 틀 속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고통을 이용해 관계를 맺지 않으며 과거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평온하게 놓아주고 현재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며
미래가 순리대로 열리게 둡니다. 리듬을 지키는 것은 성공 속에서도 천천히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 성공은 사람을 쉽게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칭찬을 받고 너무 일찍 주목받으면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능력 이상의 약속을 하게 되며 아직 충분히 견고하지 않은 것들을 과시하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더욱 입을 무겁게 합니다. 성과를 지키는 것이 그것을 얻는 것보다 어렵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들이 안녕이라 부른 매우 아름다운 경지가 있습니다. 안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적절한 리듬에 맞춰 행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늦지 않으며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리듬으로 살 때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을 너무 많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과 선택의 안정성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모를 수도 있지만 당신이 굳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느끼게 됩니다. 삶의 리듬을 지킬 때 우리는 선택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나아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공유할 것인가 간직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권리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를 잃은 사람은 대개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리듬,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휩쓸린 사람입니다. 자유를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리듬에 따라 살며 누구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알릴 필요도 모든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지만 여전히 멀리 그리고 굳건히 나아갑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무언가를 놓칠까, 두려워하지 않고 오해받을까, 겁내지 않으며 주목받지 못할까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깊은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삶은 가치 있기 위해 요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존중받기 위해 속속들이 파헤쳐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에게 자신을 너무 많이 알리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기 자신답게 살기 시작합니다. 본체가 굳건하면 모든 것이 안정됩니다. 진정한 평온은 늘 친절한 세상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깊고 무너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한 내면의 결과입니다. 삶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외부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변하며 심지어 인간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누구도 운명을 온전히 손에 캅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는 길이 영원히 평탄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굳건한 본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마음이 부서지지 않을 만큼 강한 정신적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체가 굳건해지면 외부 세계가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것은 그저 숲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같습니다.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 수는 있지만 땅속 깊이 뿌리내린 나무 기둥을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확고한 중심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환경에 반응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감정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변고를 왔다가 가는 파도처럼 명확히 바라보며 자신은 그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임을 압니다. 덕분에 삶이 격렬해질 때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본체는 겉으로 강한 척하는 모습이 아니며 냉정하거나 폐쇄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내면의 약함을 숨기기 위해 강한 이미지를 억지로 뒤집어 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반대로 굳건한 본체는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정의하기 위해 성취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타인의 시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체가 굳건한 사람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며 외부의 박수 소리를 듣기 위해
내면의 안녕을 맞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소박하고 진실하며 꾸미지 않고 억지로 힘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그 태도야말로 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굳건히 서게 하는 가장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반면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뿌리를 잃은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회적 기준에 끌려다니고 타인이 정한 성공의 잣대에 휘말리며 뒤처지지 않기 위해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점차 자신을 경청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더 이상 알지 못한 채 그저 누군가를 닮아야 하고 무언가에 도달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정교하고 세련된 복제품이 되어 잘 적응하는 듯 보이지만 내면은 비어 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그 소외감이 그들을 쉽게 상처받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쉽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쫓아갈수록 지칩니다. 노력할수록 고갈됩니다. 그 피로감은 요란하지 않지만 은밀하게 영혼을 잠식하여 진정한 평온을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본체가 굳건한 사람은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형식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오해받아도 당황하지 않고 판단받아도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깊은 정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은 성공과 실패가 본질을 흔들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정적 속에서 그들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더 관대한 행동을 하며 강요가 아닌 존재 자체로 타인을 인도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통제하거나 조종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이용해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편안하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자는 고달프며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는 자는 고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문제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인간이 자신으로부터 어긋나 살 때 그들은 끊임없이 가면을 써야 하고 설명해야 하며 변명해야 하고 다수의 눈에 합리적으로 보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 때 인간은 매우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힘을 줄 필요도 타인의 눈에 틀릴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 안에 깊이 안주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본체를 세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짧은 영감을 주는 문구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깨달음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것은 관찰하고 성찰하며 내려놓는 기나긴 과정입니다. Year in Nurse Day Sieve. 본체가 굳건한 사람은 대개 위기를 겪어본 사람이며 방황해본 사람이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한계 앞에 서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통을 회피하는 대신 직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부인하는 대신 그 고통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고통과 의뢰가 그들에게 고요한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아플 때마다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환상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점차 고통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굳건한 본체의 아주 분명한 징후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 탈진할 때까지 일하지 않습니다.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돈을 버는 일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돈을 벌며 관계를 맺지만 내면의 충만함 속에서 행합니다. 결핍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명확히 보기 때문에 합니다. 충만함에서 우러나온 기쁨은 가볍고 지속적이며 금방 꺼지는 일시적인 흥분과는 다릅니다. 내면이 굳건한 사람의 가장 큰 품격은 자신 안에 머무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대중에 휩쓸리지 않고 편을 가를 필요도 없으며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옳고 그름을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도리를 지키기 위해 언제 나아가야 할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언제 물러나야 할지 압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행하지만 성공과 실패에 자신 전체를 걸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걸음마다 온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타인이 갖기 어려운 여유를 가집니다. 본체가 굳건한 사람은 또한 조종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달콤한 약속에 쉽게 현혹되지 않고 칭찬이나 비난에 쉽게 고무되거나 위축되지 않으며 감정적인 기술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등 떠밀려 행동하지 않고 그것이 옳고 필요하다고 느낄 때 움직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존재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감은 요란하지 않지만 끈질깁니다. 마치 사람들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조용한 버팀목과 같습니다. 사마광은 군자는 마음을 산처럼 굳건히 지키되 일처리는 물처럼 부드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굳건함이 보여주는 명확한 이미지입니다. 확고하지만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굳건함을 원칙을 고수하고 변화하지 않으며 양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본체가 굳건한 사람은 필요할 때 방향을 수정할 만큼 유연하고 틀렸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만큼 겸손하지만 자신의 본질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논쟁에서 질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체가 굳건한 사람은 또한 무감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상실을 겪을 때, 아파하고 배신당했을 때, 슬퍼하며 기대가 무너졌을 때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감정들이 자신의 삶을 정의하게 두지 않습니다. 감정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되 그것이 조종간을 잡게 두지 않습니다. 감정이 비처럼 지나가게 둡니다. 대지를 적실 수는 있지만 이내 그칠 것임을 압니다. 회피하지도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 여유 속에서 고통은 교훈이 되고 기쁨은 영혼을 기르는 양분이 됩니다. 변동이 많은 시대에 본체가 굳건한 사람은 타인에게 귀중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고 높은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으며 권력을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굳건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을 안심시키고 비추어주며 지탱해줍니다. 직함 때문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형적인 이미지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경청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가면들을 하나씩 벗어내십시오. 더 이상 맞지 않는 강요들을 거부하십시오. 타인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말해서 해왔던 일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힘을 줄 것도 무언가가 되려 애쓸 것도 없는 지점에 도달할 때 당신은 비로소 굳건한 본체로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일단 내부가 안정되면 외부의 그 무엇도 당신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꺾이지 않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의 버팀목이 됩니다. 설교가 아닌 조용하고 확고한 존재감으로 폭풍 속에 이정표처럼 존재하게 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고요하되 무심하지 않고 겸손하되 약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굳건함이 가진 정신입니다. 굳건한 본체에서 살 때 당신은 고통을 도망치지 않고 기쁨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매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웁니다. 소유하려 들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온 마음을 다하면서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긴 여정이며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당신은 가벼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벗겨낼수록 당신은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당신은 진정한 본질에 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온은 길 끝에 있는 보상이 아니라 당신이 명료함과 충만함 속에서 걷고 있는 바로 그 길 자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체로 돌아왔을 때 기쁨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외부 세계는 여전히 변하겠지만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굳건함으로부터 당신은 타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한마디 말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식만으로 충분합니다. 큰 선택 앞에서 보여주는 담대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들. 대개 정적 속에서 긴 밤을 지새우며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자문하는 순간들에 일어납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평범해 보이던 그 순간,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보기에 안전하고 보장된 직장을 그만두고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서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관계를 냉철하게 놓아주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굴레 속에서 멈춰서서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나를 기르지 못하고 내부로부터 나를 고갈시키고 있음을 깨닫는 찰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환점들의 명확한 표지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대개 모호함 속에서 더 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갈등하는 상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한 사람의 진정한 담대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대개 선택의 대가를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담대함은 여전히 두렵고 심장이 빠르게 뛰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대신해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평온한 시기에는 누구나 굳건해 보일 수 있고 이상과 신념에 대해 멋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질 데이터가 부족하고 확실한 답이 없으며 어떤 선택을 해도 상실이 따르는 큰 결정 앞에 설 때 담대함은 진정으로 시험받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들은 명확함과 함께 오는 법이 드뭅니다. 전환점일수록 정보는 부족합니다.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의 본질이 행동하기 전에 모든 결과를 다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걸음을 내디딘 후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진리들은 대가를 치르기로 수락했을 때에야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성숙한 사람은 선택하기 전에 완벽한 확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단지 초기 안개를 뚫고 나갈 내면의 굳건한 버팀목을 찾을 뿐입니다. 군자는 결단했을 때 마음을 흐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고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도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평정심은 늘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를 명확히 아는 데서 옵니다. 결정이 깨어있는 의식과 자신을 경청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결과가 어떻든 후회는 적습니다. 가장 큰 후회는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을 배신했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언젠가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지기를 바라며 큰 선택을 미룹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모든 요소가 통제권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누군가 그 길이 안전하다고 보장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들은 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주저하는 마음이 여전할 때 행동해야 하고 머릿속에 질문이 가득할 때 걸음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 중 누구도 큰 전환점에
완벽히 준비된 적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단지 계속 나아갈 만큼 충분히 용감할 뿐입니다. 용기는 무모하게 위험에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 능력이며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아도 위험을 감수하려는 준비성입니다. 용기는 어떤 선택도 공짜는 없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에게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인간이 도의 흐름에 몸을 던지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익숙한 해변을 떠나 실제적인 삶의 경험 속으로 자신을 던질 때에야 비로소 깨닫는 진리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큰 결정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수학 문제처럼 옳고 그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옳고 그름은 더 이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당신이 뛰어들 담대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견지할 인내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들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열리지 않고 용기 있게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그가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지혜는 낭떠러지를 보게 하고 위험을 이해하게 하며 결과를 가늠하게 돕습니다. 그러나 오직 용기만이 공포를 넘어 행동하게 만듭니다. 지혜만 있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은 평생 삶의 언저리에 서서 분석하고 관찰만 할 뿐 진정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가능성을 보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너무 잘 알지만 바로 그 지식이 그들을 안전지대에 묶어둡니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사는 사람은 만약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쩌지라는 질문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담대한 사람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어쩌지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실수는 아프지만 수정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믿는 대로 살지 못한 회화는 수십 년간 영혼을 은밀히 좀먹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맹자는 인간이 방향을 잃는 것은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면이 명확해지면 사람은 실수와 상실까지도 기꺼이 수락합니다.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큰 선택들은 늘 인간을 자신과 대면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타협할 수 없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 주저하는 순간들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가치가 내 삶의 핵심이라 결코 맞바꿀 수 없는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면 인간은 평생 어중간한 선택들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내면이 명확해질수록 외계는 우리를 덜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면 완벽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방향을 알고 있다면 상세한 지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는 먼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면의 뿌리가 굳건하면 외부의 변동은 호수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수면의 물결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깊은 바다까지 뒤흔들 수는 없습니다. 용기는 충동적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위험이 없는 선택이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책임질 만큼 마음이 굳건한 선택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눈앞의 결과로 결정의 가치를 재지 않고 실패 앞에서도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패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것만이 자신의 내적 가치를 훼손함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몇 초 만에 찾을 수 있지만 명료함은 점점 희귀해지는 시대입니다.
담대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과 팔아치울 수 없는 핵심 가치, 그리고 불확실한 시기에도 정신을 지탱해줄 큰 비전을 가질 뿐입니다. 그 거점이 마련되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길이 명확해서가 아니라 걷는 사람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길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담대하게 걷는 사람들의 발밑에서만 서서히 나타납니다. 용기 있는 한 걸음마다 미완성된 지도가 그려집니다. 걸을수록 안개는 걷힙니다. 갈수록 길의 형체는 뚜렷해집니다. 선택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안전지대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진정으로 성장할 기회도 잃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선택하고 틀려보고 다시 계속 걷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삶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살아본 뒤 그 경험으로부터 배웁니다. 노자가 일깨워준 것처럼 담대하게 걷는 자는 뒤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음이 이미 자신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모함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굴복하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안개 속 갈림길에 선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길 끝을 다 볼 수 없고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공포는 만약 틀리면 어쩌지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목소리가 울립니다. 여기서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히 여기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손은 떨리고 심장은 뛰지만 발을 내딛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삶은 지체함 속에 있지 않고 전진 속에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하면 안개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다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갈 수 있을 만큼 조금씩 구간마다 거칩니다. 잘못 선택했을 때의 고통은 실제합니다. 상실과 실망, 그리고 자존심이나 신념의 상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대로 살았을 때의 기쁨은 다른 종류의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해방감이며 자신에게 솔직했다는 안도감입니다. 그 기쁨은 단지 결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서 옵니다. 그것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깊은 보상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무엇이 선택할 가치가 있는지는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선택했다면 온 영혼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물러서지 말고 자신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선택했을 때에야 인간은 진정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선택들을 거치며 살아낼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진정으로 성숙해집니다. 이 여정의 끝에 다다라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진정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이 세인 앞의 이미지가 아니라 내면의 지속적인 평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깊은 우물처럼 지켜 세상의 말들에 흐려지지 않게 하십시오. 몸을 다친 호수처럼 지켜 비난과 소문에 휘둘리지 않게 하십시오. 생각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하여 누구도 붙잡거나 조종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운명을 다듬어지지 않은 옥처럼 지켜 조용히 가치를 축적하십시오. 행동을 물 위의 달 그림자처럼 하여 많이 하되 뽐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삶의 리듬을 안온하게 지켜 세상의 조급함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삶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굳건하고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타인이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만큼 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당신의 생각을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이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남겨둘 때 당신은 에너지를 지키고 입지를 확보하며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내면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을 조종하기 쉽습니다. 당신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은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삶은 길고 굽이진 곳이 많습니다. 우리를 멀리 가게 돕는 것은 유창한 말이나 뛰어난 과시가 아닙니다. 언제 나아가고 물러나야 할지, 언제 침묵하고 실행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자신이 될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타인이 당신을 꿰뚫어 보기를 갈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꿰뚫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이에게 알려졌느냐가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평온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중하면서도 깊고 고요하면서도 끈기 있으며 말은 적되 행동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란함 없이도 강력하고 자유로우며 안온하게 살 수 있음을 배울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됩니다.